가장 호재가 많은 지역은 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들이에요. 그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너무 비싸요. 제 생각에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대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지난번에는요, 강남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강남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너무 비싸요. 서울의 강남 말고도 살기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살기도 좋고 투자하기에도 좋은 그런 지역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강남에 서울에 살 곳을 찾으시는 분들은요, 어떤 지역부터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오늘도 입지 전문가 김학렬 소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빠숑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툭 터놓고 여쭤볼 거예요. 쑥 들어오십시오. 저번에 좀 민감한 질문들 많이 드렸는데도 좀 속 시원히 대답을 해주셔서 참 네.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민감한 거 좋아합니다. 네. 아니, 강남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저번에 좀 수요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이 강남 말고도 사실 요즘에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 서울은 올해도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강남 4구 외에 또 좀 이렇게 상승이 흐름이 좋거나 좀 이렇게 좋은 지역이 없을까요? 지금 서울이 25개구가 있는데요. 네. 상위 10개구는 다 흐름이 좋습니다. 아, 예, 일단은 뭐 시세를만 보신다고 하면은 예, 그런 지역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아, 그러면 서울 상위의 10개구는 대략 어느 정도 구가 있을까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있어요. 일단 네. 강동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 강동구가 강남 4구인데 이거 밀렸네. 예, 원래 강동구는 강남이 아니었다가 네. 지금 이제 같은 동남 권역이기 때문에 껴준 거예요. 솔직히 가격차가 많이 납니다. 용산구 다음에 바로 양천구예요. 아, 목동에 있는 양천구. 예, 그리고 네. 성동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포구가 있고요. 마포구도 지금 정말 많이 올랐죠. 상승 네. 상위에 있을 만하네요. 그 다음에는 또. 그리고 이제 강동구고요. 그리고 네. 또 광진구가 있고 네. 뭐 중구, 종로구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아, 그러면 그 상위 10개구는 앞으로 투자 가치가 좀 매우 높은 곳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아마 입지 가치가 있고 상품 가치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10개구 같은 경우는 가만히만 있어도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해주신 구들이요. 이렇게 서울시 지도를 살펴놓고 보면 이렇게 서울이 동그랗게 생기면 네. 한강을 중심으로 있는 그 메인 지역들인 것 같아요. 가운데 그렇죠. 강동구 빼고, 네, 그죠?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게 일자리랑 연관이 있나요? 항상 그 일자리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부동산 입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일자리 위치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일단 비싸고요. 그 다음 비싼 지역은 그 일자리가 많은 지역과 연결된 지역들, 교통망이 확보된 지역들이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일단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비싼 것들이고요. 예. 일단 강남권이라고 합니다. 그쪽을. 그리고 그 다음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종로구, 중구, 도심권. 도심권에, 예. 그리고 여의도에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 기업들은 거기 다 있고요. 한 20만 개 정도 인기가 있어요. 20만 개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많은 데가 마포구 정도 되고요. 뭐 공덕동이라든지 상암 DMC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공덕동에도 그 일자리들이 좀 있죠. 거기는 지금 커트러플 역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트러플면 네 가지? 예, 저 지하철이. 그러니까 지하철이 많이 지나가는 데들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지금 초반에 말씀해주신 그 10개 구가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일자리랑 비슷한 입지. 일자리 안에 있는 지역 내지는 일자리랑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자리랑 붙어있는 교통이 좀 네네. 편리한 입지.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또 궁금한 게요. 그 서울 외곽에 그 역세권 괜찮은가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그렇죠. 서울은 그 전철이 좀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프리미엄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일자리와 연결된 역세권 지역이 좋은 것들이고요. 그 시간이 30분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 출퇴근 시간이? 예, 갈아타지 않고 환승하지 않고 여기 또 빙빙 돌려 얘기하니까 그냥 콕 집어가지고 네. 그 아주 핵심적인 노선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서울 지하철 노선이 9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호선입니다. 1호선이 있는데 1호선은 메인 일자리인 강남구를 안 지나가요. 그럼 일단 프리미엄이 조금 낮은 시내로 거죠. 가고 뭐 인천이나 수원 이런 데로 가죠. 그렇죠. 의정부 가고. 그러니까 이제 1호선은 조금 그 한 단계 아래 단계에 아래다. 있는 거고요. 2호선은 지나갑니다. 이호선 이제 서울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강남구를 관통하죠. 테헤란도 지나가니까. 네. 그 3호선도 지나갑니다. 압구정동해서 대치동까지 지나가는 게 3호선이거든요. 양재도 지나가죠. 그렇죠. 4호선은 안 지나갑니다. 저쪽 이수로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5호선은 이쪽 강서구부터 시작해서 강북으로 갔다가 강동으로 가긴 하는데 강남만 빼고 가요.
그쵸. 강남은 쏙 빠져서 저쪽 강북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죠. 아까 말씀드린 2호선이나 3호선보다는 프리미엄이 좀 낮은 노선이라고 보시면 그럼 돼요. 여태까지는 아직은 이제 2호선하고 3호선이 점수가 높고. 그 6호선 같은 경우는 강북 노선이에요. 강남에 아예 근처도 안 옵니다. 그쵸. 저기 상암 DMC부터 해갖고 저쪽 은평구로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9개 노선 중에서는 가장 프리미엄이 낮은 노선. 강남 쪽으로 아예 안 오니까. 그게 또 은평역부터는요, 원웨이예요.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상암 DMC 출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노선이긴 한데 강남에 안 오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좀 낮은 노선이고요. 7호선은 인천부터 출발해서 강남 지나가서 의정부까지 가거든요. 아, 7호선 관통가 나왔어요. 이제 7호선. 네, 그래서 좋은 노선입니다. 네. 8호선이 있는데요. 8호선은 성남에서 출발해서 잠실 들렸다가 강동구로 가는 노선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강남을 지나가진 않는데 스쳐 지나가는. 잠실은 강남으로 쳐줘야 됩니다. 아, 이제 강남. 왜냐면 삼성동이 메인인데 삼성동이 네.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실은 강남으로 쳐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강남을 지나가는 롯데 메가타워 들어오면서 그 잠실 인근에도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롯데 월드타워 빌딩 한 채에 네. 10,000명 이상이 근무를 해요. 상주자가. 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8호선을 지금 연장하고 있어요. 구리 남양주까지 연장을 하게 되거든요. 아, 맞아요. 지금 그래서 구리별내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8호선의 프리미엄은 아주 높진 않지만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했죠? 저희 8호선까지 이제 한 개 남았어요. 9호선입니다. 9호선 왠지 좀 설레는데요? 9호선은 어떤 라인, 색깔이 어떤 라인인 줄 아세요? 약간 황토빛, 금. 골드 라인입니다.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일 비싼 노선이에요. 네. 여기는 강남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북의 근처도 안 갑니다. 강남으로만 가요. 9호선이요. 네. 그 한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강라인으로 가요. 핵심 일자리 지역을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마곡지구가 또 굉장히 떠오르는 일자리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마곡지구 들어가죠. 여의도 지나가죠. 네. 강남 3개구를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센터, 그 서울 중심부만 빼놓고는 정말 일자리를 다 관통하네요. 근데 또 환승을 하게 되면 멀지가 또 않아요. 센터까지는. 그래서 거의 9호선이 모든 일자리를 다, 서울에 있는 모든 일자리를 다 지나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골드라인 맞네요. 네. 그러면 정리해보면 2호선, 그 다음에 3호선, 그 다음에 7호선, 그 다음에 9호선. 총 9개 노선 중에서는 요 4가지 노선이 일자리를 관통하는 그 지역의 역세권이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강남 지역이 오르면 풍선 효과가 발생해서 소위 말하는 도노강, 도봉구, 그 다음에 노원구, 그 다음에 강북구가 오를 것인가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르면은 갭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경향들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막연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보면서 그럼 구별로 평당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방 앱을 보면요. 네. 이 구별, 서울 구별 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세 변동 부분이 있고 매물 부분이 있는데 네. 예, 서울 시세에서 노원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도강 3구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고요. 총 5개 동이 있습니다.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월계동, 공릉동이 있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중계동 한번 볼까요? 네. 아, 중계동에 학원가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한번 정보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세가 최근 3년 동안 오르는 추세들이 보이시죠? 근데 오름폭이 좀 완만하네요. 네. 한 5년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완만하겠지만 꾸준히 오르고 네, 있습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네요. 요것들은 강남이 그만큼 올랐던 것들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노원구, 뭐 중계동, 상계동의 시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강남구의 시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구랑 이쪽 노원구 쪽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전세가 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은 매매가가 1,484만 원이잖아요. 네. 전세가가 1,100만 원입니다. 그럼 거의 70%, 80% 입박을 합니다. 그러네요. 강남구일 네.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였는데 여기는 거의 차이가 없네요. 결국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자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매매가랑 전세 갭이 좀 작기 때문에 투자층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결국은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층이 좀 들어와야지 시세가 더 많이 오르는 지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할 때는 아무래도 좀 주춤하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렇게 잘 나가던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노원구 시세가 좀 맞아요. 노원구가요. 네. 강남구와 어깨를 견주는 투기 지역이에요. 맞아요. 네, 네. 아, 그게 그 전세 투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인가요? 결국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제 8월 2일 대책 나오기 전까지는 네. 많이 오르다가 투기 지역 지정된 다음에는 투자 수요층이 빠지니까 이렇게 상승 곡선이 좀 완만해지긴 했습니다. 네, 강남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 네. 강남구는 실수요 시장이 되는 거고 중계동 같은 경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마 투자 수요층이 좀 빠진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주춤한 시장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 노원구가 사실은 가장들 관심이 많은 이제 그런 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노원구에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호재라고 하는 그런 뭐 개발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있죠. 중계동이 제일 비싸고 상계동이 제일 싼 지역 중에 하나인데 상계동이 싼 이유는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1980년대 대부분 입주를 했습니다. 그만 30년 정도. 88년도부터 그러니까 88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지금 딱 30년 차가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이제 재건축 앞두고 있는 연한이 그런- 됐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게 되면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중계동보다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들이죠. 이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중계동이 이제 그런 실수요 가치라든가 연식도 좀 양호하고 해서 좋지만 향후 상계동이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또 상계동에 새 신축들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가격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결국은 새 아파트가 그 지역 시세를 이끌거든요. 결국은 이제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재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중계동보다 가격이 좀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러면 그쯤 되면은 중계동은 또 재건축 연한이 돼요. 이게 좀 상계동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약간 상계동을 가지고 계시거나 상계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지금 어깨춤이 절로 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중계동에 그 뭐 전철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그 동북선이라고 해서 동북선? 네네 그 경전철 계획이 있는데요. 네. 일단 확정은 돼 있고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것들은 좀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동네 마을 버스의 수요를 거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에요. 핵심 노선으로 연결되는. 그죠? 지금 이제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같은 경우는요 교통이 좀 불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7호선 빼고는 강남까지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데 그렇게 7호선 라인과 환승할 수 있는 경전철 라인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 전체가 다 호재가 되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도노강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우리 강남 4구가 강남구하고 그 다음에 서초구, 송파구,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 강동구가 저기 뒤에 있었고, 요 사이에 많은 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 두들에 대해서 좀 약간 특징이 좀 꼽을 만한 구가 있으면 어느 구가 이제 앞으로의 상승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구가 있을까요? 일단은 강남구의 호재가 제일 많고요. 네, 강남구를 노내로 하고 가장 호재가 많은 지역은 용산구입니다. 용이 비산한다는 용산구. 용산구 하면은 미군이 좀 떠올라요, 미군. 네, 그 해방 이후로 미군이 상주를 하고 있었고요. 거의 한 70년 가까이 상주를 하고 있었는데 평택으로 지금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마 3년 정도 걸릴 텐데 미군이 이주한 다음에 그 미군 부지들을 공원으로, 국립공원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지금도 일부는 약간 그 이렇게 공원을 개방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된 것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 가족공원이 그 전에 좀 저희 반환을 받아서 지금 공원을 해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의 한 30개 정도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원의 크기가 예, 지금의 30배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는 그런 공원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분당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신분당선 강남 지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라인이고요. 지금 광교라는 입지가 있어요. 광교라는 입지는 수원에 있는 입지인데 평당 2천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지금 광교는 수원시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원시 전체 평균이 평당 1,000이 안 되거든요. 근데 광교만 2,000이 넘는다고 하는 것들이 이유를 따져 보니까 신분당선이 광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강남구까지, 강남역까지 37분이면 도착을 하거든요. 30분대에 강남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교 같은 경우는 수원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겁니다. 결국은 강남까지 갈 수 있는 전철망이 생긴다는 게 지역 프리미엄을 그만큼 많이 올리는 것들이죠. 그 라인이 용산구를 지나간다. 예. 용산역은 지금 사실 개발이 돼가지고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 기차도 지나가고요. 네네. 용산역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해. 가면은 아모레 퍼시픽 사옥도 진짜 이제 황금빛으로 쫙 이제 있고요. 그만큼 핫한 지역이라는 것들이고요.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은 한남 뉴타운이에요. 한남 뉴타운. 왜냐하면은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기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원래 비쌌던 아파트들을 비싸게 분양을 하는 것들인데 한남 뉴타운은 정말 낙후된 재개발적입니다. 근데 그거 되긴 돼요? 되죠. 너무 오랫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해가지고 지나가면은 이렇게 언덕에 확정이 됐고, 네. 예,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에 들어갔고요. 2016년 분양을 목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16, 19년. 19년이요?
거기 이렇게 성당이 있는 입지 교회인가? 네, 거기 있는 밑에 부분에 오산 고등학교 있고. 그죠. 예, 그쪽에. 입지가 굉장히 좋죠. 입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산을 그 바로 옆에 유엔 빌리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초고급 특히 아파트들이 있는. 풍수지리를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입지입니다. 남산을 네. 등 뒤에 두고 앞에 한강을 끼거든요. 배산 임수인데 배산임수죠. 남향이에요. 정남향. 그러니까 강남은 다 북향이잖아요. 한강 조망이. 그렇죠. 북쪽으로 한강이 예, 근데 보이죠. 한남타운은 남향이에요. 거기에 고급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특정 단지 같은 경우는 특정 동 같은 경우는 강남 아파트보다도 더 시세가 높을 수 있다라고 예측까지 가능하죠. 그럼 이제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한남동 그 분양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가로는 평당 한 5천에서 6천 사이 정도 예상이 되고 평당 있습니다. 5천에서 6천 정도. 네. 비싼데 네. 강남에 비해서는 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했던 것 중에 이제 마포구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네. 마포구는 어떻게 보세요? 마포구는 최근 5년 동안 서울서 가장 시세가 많이 올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인가를 고민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마포가 13억, 33평 기준에 13억이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안쪽에 있는 좀 낙후된 지역들, 아현, 뉴타운이라든지 내부 지역들의 시세가 그렇고요. 지금 한강변 쪽에 좀 공급된 아파트들이 남았거든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새 아파트다, 한강 조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강 프리미엄, 환경 프리미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마포구는 지금까지 단점이 뭐였냐면요. 교육 환경이었었어요. 맞아요. 마포구가 그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거기 염리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좀 유명한 학교가 없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그 대흥역 주변으로 그 인근 라인에 학원들이 좀 들어오려고 좀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교육 프리미엄이 없는 지역이었었는데 교육 프리미엄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일단 대형 학원가가 생기고 그리고 기존 입주민들이 이전에 사시던 분들보다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것도 교육에 대한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포구는 지금 가치에 교육 프리미엄이 더해진다고 하면은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들. 그건 저도 동의하는 게 마포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미래학군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마포구에는 학군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그 강남 말고도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참 좋은 입지가 많네요. 사고 싶은 곳은 많고, 또 자금은 부족하고, 실수요 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살 곳을 정하실 때 좀 마음에 그 결정하시는 좋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을 확장했다는 데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강남 말고도 선택의 대안이 많아졌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은 네. 또 확장을 할 수 더 있잖아요. 그럼 또 서울이 안 되면 지방도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부동산이 그렇게 막 무조건 비싸기만 하고 네. 저희가 도전했을 때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기 초반에 그 핵심 교통 4가지 말씀드렸죠? 콕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면요. 그 지역의 역세권을 30분 안에 일자리를 갈 수 있는 곳은 무조건 좋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